안녕하세요. 벌써 20강째네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물론 동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인 활동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극을 받는 거죠. 물론 배우는 것도 있고 서로 정보교환 같은 게 있는데,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단편을 몇 편을 썼는데 난 뭐 하느냐? 나도 써야지? 하고, 그런 이제 자극을 받고, 또 데뷔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문학자 같은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자주 이렇게 참석하는 게 좋고요. 거기서 물론 자극도 자극이지만은, 일단은 데뷔를 하시면은, 프로라고 할까요? 하여튼 전문적인 어떤 길에 들어서는데, 그러려면 어떤 흐름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어떤 문화활동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자꾸 참가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소설의 문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까 하는데, 문체 하면은 정의는 소설은 캐릭터 플롯을 통해 인생을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캐릭터 하면 성격을 얘기하죠. 플롯 이미 했던 거예요. 구성. 그걸 따라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문학이 뭔가 소설이죠. 그러자면 이러한 작업 자체가 구체적인 언어지요. 언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체,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체하고, 문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체하고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문체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언어학적 문체론이 있거든요. 언어학적 문체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학적 문체론, 이렇게 두 개 나오죠. 물론 이게 원론적인 거라서 우리가 여기에 크게 관심은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학적 문체론은 샤이 바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한 건데, 언어학적 문체는 언어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문체론, 이건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인데, MUYY, RRY 해가지고 머리라는 사람, 스피체, 울만, 루카스 이런 분들이 문학적 문체론을 연구했고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개인적 특이성을 추구하는 이런 학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언어학적 문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적 문체론. 이것만 대충 하시고, 문체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타일이죠. 스타일인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작가의 언어 사용 기법의 하나인데, 똑같은 풍경, 똑같은 얼굴을 놓고 화가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얼굴을 이렇게 놓고서 두 화가가, 똑같은 제 얼굴을 놓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오죠. 또 두 피아니스트가 가령 모차르트의 곡을 똑같은 곡을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근데 악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결과물은 다르게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 작가 글 쓰는 사람들이 플롯과 등장인물, 배경 이걸 갖다 똑같이 설정을 하고 써도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건 리듬, 문장 길이, 뉘앙스, 해학성, 일련의 이미지, 은유, 메타포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적 문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퐁이라는 사람은 The Style is the Man 해가지고 문체는 곧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구성상에서 글을 써도 다 틀리다는 거죠. 결과물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가는 언어의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마술사다. 그야말로 언어를 갖고 매직을 하는 마술사다. 그 작가는 작품의 주제에 합당한 문체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곧 어투라고 하죠. 사람마다 어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는 어투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마다 어투가 있다.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평이하고 계명적인 그런 설명체지요. 그리고 이의석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그 메밀꽃 피는 무렵에서 보면은 메밀꽃이 소금을 뿌리듯 달빛에서 그야말로 뭐 사람이 아주 환상적인 그런 서정적 시적 문체를 또 이분은 썼고, 외국 작가들로는 해밍 같은 거는 좀 메마르고 거친 하드보드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하죠. 딱딱하니. 그리고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내적 독백, 요런 게 이제 기뻤었고, 포크러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이 대단히 난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직역이든, 은역이든 읽으면은 좀 상당히 어렵지요. 이분들의. 그런데 그건 어떻게 고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설문체의 그 요수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소설문체 묘수는 첫째 설명적 기법, 설명의 기법, 이걸로 따질 수 있고, 이걸 크게 이제 나눠서 한번 4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기로 하죠. 둘째는 묘사의 기법으로 얘기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술의 기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화의 기법.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의 기법부터 하나하나 한번 우리 짚어나가 봅시다. 그 대상의 내용 이해와 정보 제공이죠. 이해와 정보 제공에는 설명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 설명 기법을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크게 나가지고 대화도 여기에 들어가죠. 대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상, 과거를 해상하죠. 해상해가지고 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을 하고 아니면 논쟁. 논쟁을 이제 등장인물 두 사람을 놓고 서로가 논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놓고 네가 그 당시에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논쟁을 시킴으로써 설명이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또 제시하는 방법도 있죠.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랬다. 가령 까미의 이방인간 보면은 어머니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오늘 죽었다.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른다. 처음에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딱 다 제거시키고 그러면 요약해서 딱 나오죠. 그러면 더 우리는 궁금증이 더 일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4가지로 설명해서 그 단점은 사람 갖다 평면적이고 고정적인 인물을 만들기 쉽다. 그러니까 설명식으로 그 사람은 양심이 곧바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양심이 곧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아주 고정이 되어버렸죠. 근데 사람마다 내성적인 사람이다 하면 다 내성적인 건 없죠. 6대 4냐, 7대 3이냐 이런 식이지. 그래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 평면적으로 또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상상적 참여를 갖다가 그 여지를 안 주죠.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독자들이 읽을 때는 자기가 상상을 주지를 않고 그리고 문장이 되게 무미건조하죠. 그래서 설명적 거기에는 단점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 대신 또 장점도 있죠. 아까 같이 기다란 이야기를 갖다 찾게 할 수는 간결한 문적, 함축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템포가 빠르죠. 빠른 템포로 빨빨 나가죠.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인지 모른다. 양로로부터 전보가 왔다. 그리고 딱 끝나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지요. 다음에 이제 묘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묘사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묘사 하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다 했는데, 우리가 경전하사라는 말 알죠? 경전하사. 경 하면 고래경자죠? 전 하면은 경전하사 하면은 벌레충의 하사 죽었다 하는데 경전하사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래 싸움에 거기에 새우가 죽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어 사자성어에서 그대로 해석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나오죠. 새우가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하필이면 불쌍하게도 새우는 이렇게 구부러졌대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하필이면 그 구부러진 데가 터져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묘사했죠. 그러면 그 사자성어보다는 몇 배 참 멋있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새우가 등을 굽었는데 그 등이 또 터져서 죽느냐? 그래서 그 말의 그 한마디 가지고 한쪽적으로 이렇게 아주 재밌게 묘사되는 그런 게 많지요. 그래, 여기서 그냥 설명은 해설이지만은 묘사는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대 수술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본격적인 묘사 기법이 들어왔다는 거. 묘사는 이제 오관에 호소하죠, 되게 오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오관에 호소하는데 핵심은 그 간결성, 구체적 선택, 정확성, 상상적 호소, 이 네 가지로 되게 얘기하는데, 간결성은, 여기에 쓰지 않고 그냥 하겠는데, 간결성은, 오관 중에서 이미지 전달에 가장 좋은 묘사 하나 내지 둘만 사용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앞에 있는 카메라를 봤다 그러면 카메라의 모양새로부터, 그다음 카메라에서 오는 어떤, 오일 냄새 같은 것도 맡을 수 있고, 만져보면 어떻고 이런 5가지 오관을 해서 너무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쓰면은 카메라 하나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루하지. 그래서 딱 자기가 결정적이고 아주 딱 들어맞는 거, 아주 그거 하나 내지 2개만 표현을 해라. 쓸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체적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거의 혹은 주먹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주먹도 여러 가지 주먹이 있죠. 꼬마 주먹이 조그마한 꼬마 주먹이 있고 어른 주먹이 있고. 그래 구체적으로 선택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혹은 거의 어른 주먹만 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혹은 가루가 10cm, 세로가 15cm, 무게가 한 350g 정도 갈 걸로 추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건 그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 선택이라도 구체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성.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개구리를 해봐야 했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 어느 분이 쓰신 줄 알죠? 그것도, 개구리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김이 안 나죠. 그런데 정확성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묘사만은, 초고에서 여러분들 아주 멋진 묘사를 쓰려고 그러면 되게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묘사는 일단은 쓰십시오. 쓰시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수정할 때, 교정을 볼 때, 그때 이제 묘사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초고에서는 우선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고, 그러나 일단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수정할 때, 그때, 묘사를 해라. 그래서, 묘사에서 한 가지 뽑아보면은,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뱅이는 콩밭으로 들어갔다. 아직 날이 저물기 전이어서 잘 여문 콩대를 몇 개 골라 꺾을 수 있었다. 콩밭에 잡초가 너무 많았다. 안전뱅이는 꺾은 콩대로 가슴에 끼고 밭고랑 사이를 기었다. 조용해서 잡초의 씨앗 떨어지는 소리까지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말이 콩밭이지 잡초밭이나 마찬가지다. 안전뱅이는 황토끼를 나와 콩대를 빼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좋았다. 그럼 후가 그 다음에 귀로 들어간 청각까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눈으로 시각적인 거. 요게 이제 조세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요게 아주 잘 된 묘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의 기법에서는 서술은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적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냥 짧은 몇 마디 가지고 재빨리 이제 간파하기 좋고, 그냥 재미와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최소한을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튀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쭉 늘어나봤자 독자들한테 어떤 흥미를 못 갖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설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크게 서술과 묘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설 문장은 서술과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서술이 많으면은 여기서 알아둘 건 구체적 형상화가 리얼리티가 이렇게 좀 읽기가 쉽죠. 그래서 형상화가 들리고 사실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묘사가 많으면 풀록 전개가 어렵죠. 묘사만 하다 보니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야기 전개는 안 되고 그리고 흐름이 산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 묘사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좋겠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초고에서는 묘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쓰시고서 그 다음에 수정할 때 요때 되게 쓰다 보면은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 대신 묘사를 나오되 여러 가지 묘사가 다 집어넣지 뭘 한두 가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자기 마음에 딱 들고 그 내용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 한두 개만 꺼내서 그 묘사를 해라. 요것까지만 오늘 강의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